네, 안녕하세요. 델럼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죠. 오늘은 왜 개미들이 지옥에 빠지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계속 돈을 붓고 있는데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인 종목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그 녀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녀석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185원에서 51,4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아주 유명한 종목이라서 보시자마자 아시던 분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루보라는 종목입니다. 파주에 있는 작은 코스닥 상장사였고요. 이게 루보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이제 작전들, 쉽게 말해서 선수들을 모아서 작전을 펼쳤던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꺼냈느냐? 2000년대 초반에 루보라는 회사가 좀 대표적이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루보의 다른 이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두 번째로 베트남 개발이죠. 최근에 이건 좀 귀여운 애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쉽게 말해서 청산이 되는 펀드입니다. 청산이 되는 펀드고, 아마 배당금이 굉장히 배당 수익이 높게 나와 있어서 한 번쯤은 보셨던 종목일 건데, 뭐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청산 소식이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260원인데 이 종목의 청산 가치는 71원입니다.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뭐 이제 선수들만 남은 것 같은데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비교적 애교니까 뭐 설마 이 종목에 큰 돈을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들이 2022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양지사는 어떤가요? 양지사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양지사는 다시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양지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자, 양지사 최근 분기 실적입니다. 뭐 네이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네,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이유들도 여러분이 뭐 아실 겁니다. 뭐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들어가잖아요, 다들.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뭐 제주 맥주 최근에 얘기를 했어도 제가 2,000원이 넘었을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고 제 영상에도 있고 제 글도 있습니다. 적자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어차피 듣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제가 볼 때 2022년 최악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뭐 여러 번 다뤄서 제가 언급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최악의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네요. 뭐 그 뒤에 더 최악의 종목이 나올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 이런 작전주들을 보면은 대개 선취매가 이루어졌다가, 네, 이쪽에서 선취매가 이루어지고 이제 주가 띄우기를 통해서 루버랑 똑같아요. 루버랑 선취매 한 다음에 가격을 올렸다가 확 떨구는 방식이죠. 루버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루버는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 2022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작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보자마자 PTSD 오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물대라는 거 알아요? 매물대. 자, 매물대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식의 매물 차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주식 매물 차트에서 특정 가격대에 거래된 막대형 그래프를 도식화한 거라고 합니다.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많아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가격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는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을 막는 지지선과 그리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막는 저항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저항선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양지사의 저항선이에요. 양지사의 저항. 이 저항선을 보통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래량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최대 주가를 기점으로 이 최대 거래량을 기점으로 최대 매물대를 기점으로 약 20-30% 정도의 물타기를 했다고 감안을 해서 이제 매물 저항선을 설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4만 원 지금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초반이 이제 4만 이 정도가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저항선이 여러 개 있죠. 이 종목의 윗 매물대는 이제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떤 종목인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윗 매물대는 못 갑니다.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매물대라는 게 작전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작전이 나오고 자꾸 주가를 급등시키고 또 거기서 설거지가 나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촘촘해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윗매물대는 제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랫매물대 중에서도 이걸 이제 최고 기점으로도 잡았을 때 이때를 좀 봐서 제가 이 시점을 제가 보는 겁니다. 이 시점을 최대 거래량으로 보고 단기 거래량으로 보면 뭐 여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제가 20-30%를 감안해서 여기를 또 저항선으로 또 내린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저항선과 그리고 매물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매물대, 이 작전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던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냐 되게 궁금하죠. 제가 이 크루바 설명할 때도 어떻게 나가는지 되게 궁금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세력들이 안 나갔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뭐 양지사도 똑같죠. 양지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대용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는 관심이 없고요. 애초에 뭐 이 주가를 폭등시켰던 그 세력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 루버 때랑 똑같습니다. 이게 루버라는 종목에 똑같아. 이게 한 번에 이제 급락을 시키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금액을 못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서 또 약간 급등을 주거나 아니면은 분할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분할로.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할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얘도 분할로 나갔어요. 얘도 분할로 많이 나갔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할 매도를 통해서, 물론, 물린 사람들도 물린, 뭐, 기관도 물렸고, 외국인도 물렸고, 다 물린 거 맞아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계속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나간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분할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제일 위에서 확 털었을 때는 해먹고 나간 게 맞고요.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이 주가에 보시면은 등락이 있잖아요. 등락이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뭐 이 사람들이 해먹고 나가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매물대가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더 촘촘해지고. 저는 이걸 개미 지옥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이 주가를 급등시켰던 이 수급의 주체였던 그런 큰 손, 소위 큰 손이라고 하는 이제 돈으로 장난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갔는데,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개미들이잖아요. 이 개미들이 주가가 언제나 오르겠지,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올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올려준다고요. 안 올려줘. 안 올려주는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항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저항선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금액만 넘어가면, 이 금액 근처에만 가면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거는. 왜냐? 이런 종목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뭐, 가스라이팅도 당했고,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한번 슈팅만 와라. 한번 올려만 줘라.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고서라도 내가 팔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 못 파는 사람들도 많죠. 못 파는 사람들이 많죠. 워낙 뭐 평단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높은 평단까지는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손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손절 타이밍을 이런 종목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싫지만 이 종목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갔으면 손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미들 문제는 이렇게 저항선이 낮아지고 매물대가 점점 쌓이고 촘촘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손절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수없이 만나고 있어요. 코스닥 피해라. 소형주 피해라. 호재 없는데, 재무 형편 없는데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늘 드려도 늘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매물대라는 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그 지지 라인도 이제 좀 있습니다. 지지 라인을 또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오늘 저항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시든 이 매물대만 파악을 잘 하셔도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먹을 수 있겠다.
물론 뭐 그때의 수급이라든가 그때의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저항선을 잘 그려내는 것도 여러분이 뭐 스윙 투자 그리고 목표 금액까지 설정을 하면서 이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번 물렸던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매물대, 이 낮아지는 저항선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스스로를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결론, 작전주라고 생각되면 들어가시더라도 손절 잘 해야 됩니다. 장대 음봉 나오면 나가시고 수급 주체 파악해서 빠져나갔다 싶으면 늦기 전에 손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전주 같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웬만하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상 뭐 네이버 TV 덜럼들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벌써 1시 반이네요. 내일 보시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